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요양병원이 하나둘씩 문 닫는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사실 이게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이야기라서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요양병원은 나이 들고 몸이 아픈 어르신들 혹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데 꼭 필요한 곳인데 이렇게 폐업이 늘어나면 우리 같은 시니어나 그 가족들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우리 부모님이 있는 곳도 괜찮을까? 내가 언제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걱정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상에서는 요양병원이 왜 요즘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사실 요양병원이 폐업하는 건 단순한 병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정부 정책과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거라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음 한켠에 걱정이 있으면 편안히 같이 이야기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요즘 뉴스나 주변에서 요양병원 폐업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죠?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두 곳의 병원이 문 닫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노인 돌봄 환경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병원 폐업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그 현실과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 통계를 보면 요양병원의 폐업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폐업 속도가 더욱 빨라졌는데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입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력 부족입니다. 요양병원에는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 간병인, 돌봄 노동자들이 꼭 필요한데 이분들이 부족하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숙련된 간호사나 간병인들이 병원 일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무 환경이 힘들고 임금도 만족스럽지 않으니까요. 이런 인력 부족 문제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부족하니 남은 직원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이직률은 더 높아집니다. 그 결과 병원은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환자와 가족들의 신뢰도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용 상승입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의료 장비 구입, 약품 비용, 시설 유지 보수, 위생 관리 비용 등이 매년 높아집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에는 방역과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비용도 크게 늘었죠. 이런 비용 상승분을 환자나 가족들에게 모두 부담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험 지원이나 정부 보조금도 한계가 있고 요양병원 자체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어려운 구조라서 수익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정부 정책 변화도 폐업 증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에서는 노인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료법과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며 시설 기준이나 인력 기준도 높아졌죠. 물론 이런 정책들은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병원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요양병원이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곳에서는 이런 규정을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이 불러온 변화도 큽니다. 고령자 집단이 모여있는 요양병원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당국은 강력한 방역 지침과 감시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입원 환자 수가 제한되고 방문객도 크게 줄어들었죠. 환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병원의 수익도 줄어듭니다. 반면에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비용과 인력 배치 비용은 오히려 늘어났고요. 이런 수익 감소 비용 증가 구조는 요양병원 운영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여기에 요양병원 시장의 포화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 몇 년간 요양병원 시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비슷한 서비스와 시설이 많아지면서 특히 규모가 작거나 위치가 좋지 않은 병원들은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병원들은 문을 닫거나 매각하는 경우가 늘고 이 과정에서 기존 환자들은 돌봄 공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노인 돌봄 문제의 심각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양병원 폐업은 단순한 시설 폐쇄 그 이상으로 노인과 가족들의 불안감과 고통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돌봄을 받던 어르신이 갑자기 갈 곳을 잃거나 병원을 바꾸면서 겪는 스트레스와 신체적 위험은 무시할 수 없어요.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가 노인 돌봄 체계를 얼마나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문제는 단지 요양병원 운영자나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노인 돌봄과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요양병원 폐업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분들이 바로 그곳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고 있는 시니어 분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장기간 의료적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폐업은 환자와 가족에게 매우 큰 충격과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치료와 돌봄의 중단입니다. 요양병원은 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을 함께하며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와 꾸준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병원이 폐업하면 그동안 받고 있던 치료나 돌봄이 갑자기 끊길 수밖에 없어요. 이는 환자의 건강에 큰 위험이 됩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중단 없는 의료와 돌봄이 꼭 필요하거든요. 폐업으로 인한 돌봄 공백은 환자들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재입원이나 응급 상황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가족들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돌봄이 끊긴 어르신을 집에서 돌보거나 다른 시설을 찾아야 하는데 적합한 대체 요양시설이 부족한 현실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죠. 요양병원 폐업이 늘어나면서 대체할 곳을 찾기 힘들어지니 가족들은 당장 어디로 보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두 번째로 폐업 소식은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급격히 높입니다. 평소 병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어르신들이 갑자기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충격이 큽니다. 특히 인지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해서 혼란과 불안을 크게 느끼죠. 가족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전하게 돌봄받을 수 있을지,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지 계속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또 직접 돌봄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육체적, 정신적 부담도 매우 커집니다. 세 번째로 대체 요양시설 부족이 폐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양병원 폐업으로 인해 기존 환자들이 이동할 만한 병원이 충분하지 않아 대기자 명단이 길어지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찾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시니어와 가족들은 거주지 근처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받기 어려워지고 돌봄 사각지대가 커져 돌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체계의 불안정성은 결국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고령층의 건강 악화와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한 폐업 과정에서 병원 측과 환자 가족 간에 충분한 소통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갑작스러운 이송이나 전원으로 인한 혼란이 더욱 커집니다. 이런 점도 폐업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런 폐업 상황은 단순히 병원 한 곳이 문 닫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노인 돌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정말 필요한 지원과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가족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양병원 폐업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미리 대비하고 주변 기관과 상담하며 가능한 한 정보와 도움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요양병원 폐업 소식이 점점 늘어나면서 시니어를 돌보는 가족분들의 걱정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막연하게 걱정만 하기보다는 미리 준비하고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폐업 대처법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폐업 위험 기관을 미리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언제든 폐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위험 신호를 알아채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 병원의 홈페이지나 공지사항, 지역 보건소 정보 등을 통해 병원 운영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또한 환자와 보호자가 남긴 후기나 평가,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불만이나 문제점이 자주 언급되는 곳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의료진 부족, 갑작스러운 인력 변동, 시설 관리 소홀 같은 문제는 폐업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요양병원이나 시설 선택법을 알아야 합니다. 요양병원을 고를 때는 단순히 가까운 곳이나 가격만 보지 마시고 다음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병원의 면허 및 인증 여부, 의료진 수와 자격, 전문성, 환자 및 보호자 만족도, 시설 청결 상태 및 안전 설비, 정기적인 감염 관리 및 위생 관리 여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력 여부, 가능하다면 직접 방문해서 병원 환경을 살펴보고 직원과도 충분히 대화해 보세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셋째, 정부 지원 및 복지 정책 활용법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고령 사회에 맞춰 다양한 노인 복지와 요양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을 잘 활용하면 돌봄 비용 부담도 줄이고 더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장 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요양병원이나 시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제가 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에서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는 맞춤형 상담과 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니 꼭 문의해 보세요. 넷째, 직접 돌봄과 요양 서비스 병행하기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요양병원 폐업과 같은 상황에서는 바로 적합한 시설로 이동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가족이 직접 돌봄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방문 요양 서비스나 재가 간호 서비스를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가족이 돌봄을 담당하고 주기적으로 방문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와서 도움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시설 폐업에 따른 돌봄 공백을 줄이고 시니어분들도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상담과 커뮤니티 도움 받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돌봄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고 정보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노인복지센터, 보건소, 요양병원 상담실 등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또한 온라인이나 지역 커뮤니티, 가족 모임 등을 통해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받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이런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요양병원 폐업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가족과 시니어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소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시니어분들의 건강과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주변에 계신 부모님, 어르신의 요양병원 상황을 체크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원책을 하나씩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양병원 폐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단순히 한두 병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와 사회가 함께 손잡고 실질적인 지원과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정부와 사회적 지원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병원 운영 환경 개선과 인력 지원 부분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예산 지원을 늘리고 폐업 위험 병원에 대한 조기 경고 시스템과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시니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표준 운영 지침과 관리 감독도 강화되어야 하죠. 둘째,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인력 부족과 인력 처우 개선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인력들은 고된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력 이탈이 잦아지고 인력 부족이 심화되어 병원 운영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처우 개선을 통해 근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정부와 병원이 협력해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력 문제가 해결되어야 요양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신 기술인 ICT 정보통신 기술과 스마트 케어를 도입해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화된 건강관리기기, 인공지능 기반 환자 상태 분석 등 다양한 기술이 요양병원에 도입되면서 간병 인력 부담을 줄이고 환자 안전과 치료 효과를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을 확대 보급하면 인력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효율적인 돌봄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시니어 환자들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기술 도입 지원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요양병원들이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돌봄 문화의 개선과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요양병원이나 장기 돌봄에 대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시선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인식이 돌봄 시설 운영과 지원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에 제약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요양병원과 노인 돌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돌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심의 돌봄뿐 아니라 전문적인 기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지원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시니어 스스로도 건강관리와 돌봄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 문화를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도 중요한 방향입니다. 결국 요양병원 폐업 문제 해결은 단순히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정책 지원, 기술 발전, 그리고 인력 문제 해결이 모두 어우러져야 가능한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니어 돌봄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함께 노력할 때 더 안전하고 따뜻한 노후 돌봄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본인과 가족 모두가 만족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요양병원 고르실 때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시설 청결과 의료진의 전문성입니다. 요양병원은 청결 상태가 매우 중요해요. 병원 내부가 깨끗하고 위생 관리가 잘 되어야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고 전문 교육을 받은 분들인지 꼭 확인하세요. 전문성이 뛰어나야 환자 상태를 잘 관리하고 응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둘째, 서비스 내용과 비용 구조입니다. 요양병원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 간병뿐 아니라 물리치료, 영양관리, 정서 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되는지 살펴보세요. 또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도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 투명한 비용 안내와 합리적인 가격대가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셋째, 가족과 환자 의견 수렴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환자와 가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고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을 신속히 반영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소통 구조가 잘 마련되어 있어야 만족도가 높아지고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위치와 접근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기 좋고 긴급 상황 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이상적입니다. 교통편과 주차시설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마지막 다섯째, 후기와 평판 확인법입니다. 실제로 그 병원을 이용한 분들의 후기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기관 평가 사이트, 지역 주민들의 입소문 등을 통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으세요. 긍정적인 평가는 물론 부정적인 평가도 균형 있게 참고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선택은 시니어의 삶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위 5가지 포인트를 잘 챙기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직접 방문해서 꼼꼼히 둘러본 뒤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양병원 폐업 문제의 현실과 그로 인한 시니어와 가족들의 어려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요양병원 선택 시 꼭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요양병원이 줄줄이 문을 닫는 현실이 단순한 일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 시니어분들과 가족들이 미리 폐업 위험 기관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드렸고 정부 정책과 사회적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양병원 선택에 관한 고민 혹은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 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영상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에 꼭 필요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릴 테니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